안녕하십니까. 17강 시청자 여러분, 김형숙입니다. 오늘도 최송목 작가님과 입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 옆에 나와 계시는 우리 김희진 작가님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김희진 애반입니다. 최송목 작가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어서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꾸 떨리고 긴장된다고 하니까 저까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네, 최송문 작가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2부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떨린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떨려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또 은발의 젠틀맨에게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네,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도 울지 않아. 누가 울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노래가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좋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울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오늘 최송목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이 하늘 높이 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송목 작가님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네,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 책을 제가 일부 시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상황이 팬데믹도 지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업 성공도 하고 이제 실패도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는 왜 실패했을까, 뭐 내가 이거 뭐 돈 벌어가 뭐 할까, 뭐 여러 가지 참 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망하게 되면 성공할 때는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즐기기 바빠가지고. 그쵸. 망하고 힘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뭐 좀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묵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제 뭐 성공 스토리 내지는 성공담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고 뭐 내 성공담을 모델로 해서 한번 성공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망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를 공부함으로 인해 갖고 또 배울 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나락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재활용. 하던 차에 뭐 출판사에서 한번 그런 스토리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가 뭐 사업 성공했는 걸 뭐 저보다 성공을 더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저보다 더 실패를 더 많이 한 분들도 있지만 이걸 글로 옮기면은 좀 더 그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수락을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출판사에서 요청받아서 책을 쓰신 거죠? 제가 이제 뭐 재판한 거 합쳐서 한 7권 썼는데 전부 이제 그 출판사에서 요청 와, 대단하십니다. 청탁받아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출판사 여러분, 저도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2월에 이제 50에 있는 손자병법을 내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쓰셨고 아마 그때 질문도 드렸던 것 같은데 에필로그를 안 쓰셨습니다. 네. 라고 이제 네. 질문을 드렸더니 기억력 좋으시네요. 제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 다음 판에 이제 다음 또 뭔가 기획되고 있으니 그때 이제 기대하시라 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통해 고전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올해 4월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거죠. 사생은 약해지지 않는다. 그 작년이 올해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변혁이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나왔나 싶기도 하고 책을 보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 많이 그 울리고 웃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종종 언급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책을 쓰면서 그 책하고 그 드라마하고 연결시켜서 쓰시게 된 어떤 계기 그런 게 있을까요? 글을 쓰다가 그걸 제가 그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전 친구 때문에 보게 됐는데. 영화, 드라마 이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안 좋아하는 장르 빼고는 그 지금 뭐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드라마는 거의 다 봤다고 봐야 되겠죠. 오, 거기에서 혹시 네, 그래 이제 제가 보다가 보면은 뭐 좋은 그 어떤 대사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 메모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그 가족들이 아빠는 뭐 드라마를 보는 거야 아니면은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폭삭 소가수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나요? 하여튼 네, 네.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뒤편은 조금 밋밋한데 앞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그 네 편. 네. 오 정말 눈물 나요. 네, 네. 꼭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뭐 이번 책에서 그 프롤로그에서 쓰고 또 끝에서 쓰고 두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그 해녀들이 삶이 힘들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어떤 엄청난 어떤 목표의식이나 긍지가 아니고 그냥 그 험악한 그 생활 상황에서 그 숨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삶을 그 살아가는데 거기서 삶인 사라진다. 그러니까 살면은 살다 보면은 사라진다. 그 말이 엄청 또 뭐 명대사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한테도 저한테도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런 뭐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면은 제가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폭삭 소가수다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살다 보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인용을 했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감명 있게 보는 부분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신문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적어놓는 메모 습관이 있습니다. 네. 메모의 습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모하셔요. 메모하셔야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네, 칼럼도 쓸 수 있습니다. 실패로 보지 말라는 말을 책에 쓰셨잖아요. 실제로 적용되었던 순간이 있나요? 실패를 사실 뭐 실패로 보지 않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힘들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그 순간에 좀 몰입하잖아요. 그 아픔에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게 왜 다쳤는지, 왜 넘어졌는지 이걸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처음부터 뭐 실패로 보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실패로 봤죠.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픔, 이 실패가 어디서 왔고 이걸 이제 본의 아니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실패를 그냥 내 주관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슴도 아프고 힘드니까 이 벽에 걸린 어떤 액자로 보자. 지나가는 스크린으로 보자. 남의 일처럼 보자. 헬리콥터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제3의 나를 또 보자. 최성모이가 땅에 있는 최성목을 바라보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패를 보면은 좀 그 감정도 좀 가라앉고 자기가 왜 이제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맞지요? 다시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하나 더 하면은 실패 인생 살면서 뭐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가게를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몇 번씩은 실패를 하고 또 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 장애물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과대 표장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내 거니까 내 손가락 아픈 부분은 남 그 팔 잘리는 것보다 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허들 부분을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객관화시키자 그런 거고, 그 실패가 뭐 그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들은 늘 만난다. 근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은 그 허들을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뒤로 넘기는 거죠. 과거로 넘겨야 되는데 현재로 계속 남겨두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고, 과거로 넘기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이제 제가 좀 공자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뜬금없지만 실패라는 단어에 이제 한자가 뭘까라고 잠깐 생각을 하다 보니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자가 약해서 무슨 실 무슨 펜지 허실자 모르겠어요. 아닐까요? 근데 왜 실패는 정말 그 실패, 페일리어 실패도 있지만 실패도 있잖아요. 실을 묶고 묶은 실을 풀어가지고 연도 날리고 하는 실패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못 찾았고 작가님 성함에 송자, 목자는 무슨 한자일지가 문득 궁금해요. 너무 뜬금 죄송. 뭐 이게 우리 주체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송자는 이제 솔송자인데, 목자는 뭐 흔히 사람들은 나무 목자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근데 소나무 이제 소나무잖아요. 그건 아닐 거고. 예, 솔송자니까 소나무 송자죠. 네네. 근데 이제 목자는 뭐 또 솔송자가 있는데 뭐 또 목자도 나무 목으로 하면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름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자는 그 화목할 때 친목, 화목 뭐 이렇게 할 때 목자 있잖아요. 참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목자는 뭐 괜찮은 목자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나무 목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소나무와 화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책에서는 사실 같이 간다, 믿고 간다, 함께 간다 또 나오지만 그래도 사장은 혼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치와 혼자의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송자가 목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듣고 보니 너무 운명적인 책처럼 아버님이 아니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해석을 너무 했나요? 너무 꽤 맞추기 시간인가요? 저는 이제 읽고 난 느낌은 그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실패,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잃다, 놓치다, 실패하다, 패할 패, 패하다, 무너지다, 깨지다. 문자 그대로 잃고 무너진다. 그것이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뭐 잃고 놓쳤으니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잡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결국은 실패가 담보하고 있는 건 또 근데 다른 뭐 지금 한자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질문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삼부 아니 그러니까 읽고 뭐죠? 놓친다. 놓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읽고 놓친다는 거는 결국은 가지고 있으니까 읽고 놓치잖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고 또 이렇게 뭐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부터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으로 치면 본전된 건데 너무 아쉬워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유난히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정말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얘기들 하니까. 술 먹고 실수하는 것만 관대하죠. 맞아. 그거 폐예요, 폐. 없애야 되는데, 네. 없애질 못하죠. 사장님들이 실패해서 힘들거나 좌절하면 자주 빠지는 실수가 있죠. 그죠? 그걸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먹고. 자주 빠진다기보다는 자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뭐냐면은 뭐 사장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되고 힘들고 실패하거나 뭐 하여튼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술 마시고 과음하고 또 여성분들은 또 과식하잖아요. 스트레스 푼다고. 그래서 살찌고 그렇잖아요. 아니 맞죠, 그죠? 저는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네. 또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졸리잖아요. 술도 많이 먹으면은 또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패턴 깨지고 또 뭐 게을러져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오전은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던 사업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무너져 갖고 계속 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일단 사람들이 힘들수록 좀 정신을 차리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방법을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자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었지 마시고 그냥 제 경험으로 네,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시기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책을 그 오래된 책이에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긴 했지만 뭐 그게 잘 팔리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사람 성격도 달라지고 또 음식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 운명도 달라진다. 그래서 뭐 한자 뭐 수거 중에 뭐 소식 다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적게 먹으면은 뭐 많이 움직여라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토정 이지암 선생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또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제가 이제 힌트 얻은 게 동물들이 보통 보면은 그 힘들고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쉬잖아요. 네, 쉬잖아요. 굶어요. 예, 굶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반대잖아요. 아프면 더 잘 먹어. 먹어요. 보양식. 아프면 잘 먹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왜 우리는 이제 많이 먹고 그러면은 뭐 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 세우기 전에 졸려갖고 잠만 자게 되니까 폭음폭식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어려울 때 조금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절하고 차라리 먹지를 마. 아이고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정신이 제가 네. 그 단식을 또 해봤거든요. 네. 예, 이제 일생 동안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뭐 2번은 실패하고 이제 1번은 성공했어요. 했는데 정말 굶으니까 저녁에 낮에 계속 운동을 시켜요. 단식원에 들어가고 했는데 계속 운동을 시키는데 저녁 10시 돼갖고 자라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이제 낮에 피곤하게 만들어갖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재우는데 10시에 자는데 아침에 새벽 뭐 3시 정도 깨져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깨지고 밖에 나가니까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슬이 보여요. 이슬이. 여러분 그 두 분 그 밤에 물론 뭐 그 부분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이슬 방울을 상세히 이렇게 딱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렇죠. 플리비의 이슬.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슬이라 안개가 끼는데 안개에서 이 자욱한 안개 속에서 방울이 보이는 거죠. 오, 그래요?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뭐 지금 요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옛날에 그 신선들이 그 솔잎만 먹고 수양하고 뭐 금식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그 예수님도 단식하셨잖아요. 네, 40일. 단식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영적으로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업하면서 영적으로 되자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좀 정신 차리려면은 밥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음식 자제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니 명징해질 것 같아요. 네? 명징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감각 기관도 되게 이게 섬세해지고 살아나요. 네네.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네. 아까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즐겨 보신다고 하셔서 좀 낯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바쁘게 사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쓰시고 이러실 것 같았는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신다고 하셨고 이제 인상적인 대사를 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장의 독서는 다르다라고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은 걸 수용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길게도 아니고 20분씩만 독서하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20분만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런데 생각하시나요? 그게 20분씩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작심하고 그 책을 한 권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일단 뭐 커피 갖다 놓고 그냥 또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출근하기 전이다, 아니면은 출근하면서 버스다, 아니면은 승용차다, 전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 시간이 아주 집중되죠. 그래서 그 20분은 그냥 보통 독서의 20분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20분씩 모으면 아침 저녁 20분이면 하루 40분이잖아요. 40 곱하기 365가 아니고 뭐 그 휴일 빼고 이렇게 계산 제가 해놨죠. 네네.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43권인가? 40권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한 권 보는데 3시간 걸린다고 보고. 그렇게 뭐 1년에 40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또 장점이 뭐냐 하면은 20분씩 보면은 그냥 쭉 3시간 보는 거하고 20분 보면은 집중. 이게 단어가 참 거기 문장이 다 외워져요. 이 각인이 더 잘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그 짜투리 독서법을 하시면은 효과가 상당히 있고 그 질문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리더분들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독서의 장르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 장르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음악 이야기를 하든 야구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 가면은 그 음악 학교 내지는 음악 수업이 있어요. 그 이제 뭐 탱고가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재즈의 어떤 역사하고 이렇게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고의 과정 제가 한 10개 정도 나왔거든요. 와. 이제 그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흥미 있으면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칼럼도 보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약간 좀 부지런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또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흔히 이제 뭐 페이퍼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차 타고 가면서 오디오북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책 한 권 다 읽기 싫으면은 그 뭐죠? 요약본으로 또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뭐 돈도 안 들어요. 또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쩍 지났네요. 네. 대답은 짧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쭉 네. 해주세요. 예, 사장의 판단력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이 많잖아요. 정으로 사업하면은 초코파이, 정하면 초코파이. 아니 사람들이 그 정으로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어떤 판단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든다면 뭐 내 친구니까 아니면 후배니까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아니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비즈니스 파트너인가 아니면은 진짜 친구인가 이 부분 두 개에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판단해서 친구면은 그냥 그 정을 주고 받는 걸로 끝내고 비즈니스 파트너면은 돈을 주고 받는 수익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의리 이런 걸 많이 해갖고 같이 사업하다가 또 배신이니 이런 얘기를 쓰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 데는. 왜냐하면은 수익 기반으로 하는데 거기서 그 배신할 때 신자는 믿을 신자인데 수익 가지고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수익은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헤어지면 되는 근데 거죠. 동업하다가 한 사람이 챙겨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수익 배분하는 부분의 문제지 그 의리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얘기죠. 따로 떼어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그냥 뭐 의리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향 따지고 그 다음에 뭐 대학 후배 따지고 그 다음에 인연 또 뭐 어떤 사람 또 인연 따지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비즈니스는 수익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관계로 봐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작가님은 동업도 불편하지만 그냥 이어가야 될 관계라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이죠. 이제 왜냐하면은 뭐 사실은 우리 그냥 흔히 속담에서는 동업은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친구끼리 돈 빌려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일반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친구는 돈 빌려줘야지. 진짜 친구는. 근데 이제 어떤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돈 떼먹을 것 같으면은 안 빌려줘야 되지만 친구가 어려우면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줘야죠. 못 받을 셈 치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동업할 때 보통 보면은 친구끼리 동업하니까 우리 뭐 계약서가 뭐 필요했냐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뭉치자 뭐 이 정도만 해서 하는데 성경에서도 뭐 그 약속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계약이라는 부분이 한 300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생활도 약속이고 또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분명히 쓰고 친구끼리라도 서열을 분명히 해야죠. 51대 49냐 5대5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는 보스 나는 어시스트 이렇게 하든지 뭔가 서열을 정해. 우리 3명이 있으면 1번 2번 3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3대 3이니까 33.3%로 그냥 하자 하면은 주인이 없는 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책임감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서 쓰고 지분 서열 확실히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 한 4-5가지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 쓰고 설 정하는 게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하고 뭐 할 때는 거기까지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이제 하다가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뭘 하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그걸 해야지 뭐 한 달, 2달 지난 뒤에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그때 해도 되지 뭐. 절대 안 됩니다. 딱 안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족끼리 또 동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가족끼리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엄마, 아들 이렇게 3명이 한다고 같이 이제 여기 가게를 한다고 치면은 물론 뭐 그게 상속으로 해갖고 그냥 하면 되겠지만 이제 가족끼리 뭐 아니면 또 사촌이 와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4명 구조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사장되고 뭐 주로 그렇게 되잖아요. 가족 서열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제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사촌이 제일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장. 그렇지. 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도 좀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서빙하는 직원으로 그냥 끝내야 돼. 월급 구조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안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하면 망하는 거죠. 이게 그 감정과 이성의 충돌이 네네. 항상 불씨처럼 남아있는 아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보가 생존력이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꼭 챙겨야 할 정보. 지금은 또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더 많이 챙겨야 되겠죠. 이제 보통 정보라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주고받는 뭐 이런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언급한 거는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소식 내지는 뭐 안 좋은 이야기 같은 거, 좋은 이야기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사장이 안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되겠죠. 귀만 열려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저절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하고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너무
그 장비처럼 권위적인. 권위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좀 그 욱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집안에서 그 아들이 뭐 공부를 잘 못한다든지 무슨 뭐 어떤 사고를 친다든지 하면은 처음에 한두 번 그 아빠한테 이야기하다가 계속 그렇게 성질만 내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고를 안 해. 그럼 네. 아빠는 그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뭐 나쁜 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매출이 갑자기 주는데 그 원인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화낼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나를 문책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는. 네, 좋습니다. 어느덧 30분이 지났네요.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 장비 같은 아버지 덕분에 이제 집에서 그 언로가 막히는 상황 그렇죠. 얘기를 네. 하신 걸 듣다 보니까 소통은 어차피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최재천 교수의 그 표현을 들어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사실 사업을 할 때는 나 혼자 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소통에 대한 어떤 뭐 자세, 경구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장의 소통이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업에서 소통. 네, 사업에서 소통. 가족에서 소통은 그냥 예를 들면 가족끼리 소통은 뭐 우리는 좀 쉽잖아요. 그래도 다른 거하고 비해야. 왜냐하면은 뭐 아니면 친구끼리 소통 이런 건 쉽잖아요. 사업에서 소통은 잘 안 되는 소통,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소통 이런 걸 내가 굽히거나 저 감정은 접어두고 하는 게 그게 진짜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익이 나는데 나는 죽어도 저 친구하고는 사업 안 해. 수익이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되죠. 수익이 나면은 사업 감정 접고 해야죠. 예. 해야죠. 그래서 사업에서 소통은 감정을 접고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물론 저도 어려워요. 마음을 많이 다듬어야겠는데. 그게 이제 뭐 국회의원들 보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이고, 국회의원 안 쳐다보고 싶은데. 낮에 싸우고 저녁에 같이 술 마시고 그런 그게 이제 제가 그 뭐 어떤 상징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될 때 이제 뭐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기 힘들지만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좀 기분 안 좋은 사람한테 손만 벌리거나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될 일을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라는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아니, 감정을 내려놔야지. 자존심.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존심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라고 하잖아요. 냉동실에 갔다 와서 집어넣으라고. 버틸 수 없으니까. 애순이가 뭐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돈 끌어갔더니 지금 집에 쌀 없고 애 있는 엄마가 이거 뭐 들고 왔느냐 싹 다 내려놓고 이제 돈 빌리러 와야지라고 했던 대목이 문득 생각이 맞습니다. 나네요. 네, 생각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불거진 매장에서 하루하루 네, 홀짝홀짝 하면서 계신 사장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단 그 홀짝홀짝을 끊으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정답이죠. 맞아요. 소식 다동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인가요? 네. 마지막이니까 이제 죽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메멘토 모리. 아니 이제 꼭 멋있는 말로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어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죽음까지도 생각한 적이 한 2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업하면서 힘들면은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도 제가 언급을 해놨지만 그 해골을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좀 요만한 거, 주먹만한 거. 네. 아침마다 보면은 이거 참 내가 죽음 생각하면은 좀 나름대로 내가 이제 긴장도 되고 뭔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고요. 죽음 이야기 하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어려웠을 때 이런 걸 해봤어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저는 그걸 참 못하는데. 아니, 이제 계획 세운다는 게 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다음 주에는 이걸 한번 해봐야지. 지금 일이 안 풀리니까 이걸 한번 시도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 하는. 우리 이제 이걸 복권 사는 거에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바깥에 나갔고 복권 하나 사면은 이거 금방 1억짜리 하나 될 것 같잖아. 대박 될 것 같고. 아니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잖아. 희망. 희망이 중요한 거죠. 희망은 계획 세운다는 자체는 희망을 어느 정도는 1%라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복권을 한번 사보면은 힘이 좀 솟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제가 이제 뭐 발표하기 전까지. 확률은 무척 떨어지지만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상상의 나래로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빗대서 이야기한 거지만 어쨌든 힘들 때는 뭔가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거창한 계획이 아니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떻게 할 수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해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던질 수 있는 말은 그 자동문에서도 자동문 앞에 서지 않으면은 문이 안 열린다. 자동문 가까이 가야 문이 열린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과 고마움을 나중에 되게 붙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감사해라, 고마워하라 이런 건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컨텐츠로 나와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사실은 이럴 때 감사는 뭐나 감사했는데 뭐 이런 심정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겪으셨던 이제 작가님께서 그래도 고마움이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또 있었겠죠, 뭔가가.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부 시간인데 말이 끝나질 않습니다. 15분,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37분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끝나고 차 한잔 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잠깐 해도 될까요? 하세요. 작가님? 네. 우리 최 작가님이 경영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경영 자문 받으실 분은 또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글쓰기 코칭도 하시잖아요. 네. 네, 글쓰기 코칭. 네.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책 쓰고 싶으신 분, 경영 컨설트 기업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문 받으실 분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요. 그리고 17강에 인터뷰 출연을 하고 싶으신 분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낭디꿈이고요. 낭독과 디지털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김희진 그리고 최송목 작가님 두 분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네, 이별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의 의미. 여러분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에 계신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